이때 저희들이 현지국 기자들은 2층에는 그 공무국인데 그 문선인데 거기서 농성하던 사원 20여 명, 그 다음 3층 편집국 에서 농성 중이던 사원 한 5, 60명, 그리고 4층 방송국에서 농성하던 한 4, 50명, 이렇게 100수십 명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사실 이제 쫓겨난 건데 나오기는 우리 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홈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어요. 동아일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자랑하고 있는 자유언론 실천 정신은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40년이 지나서 당시에 30대 중반부터 많게는 50대까지 그런 연대에 있던 저희 동아일보 기자, 출판국 기자, 방송국 기자, 그리고 동아방송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이 40년을 견디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오늘 3월 17일 그날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한편으로 비통하고, 그러나 이렇게 40년 동안 저희 동아트의 113명이 이렇게 굳게 뭉쳐서 오늘날까지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 한편으로는 역사 앞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는 바로 그날, 날짜로는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동아일보에서는 그때 여기 저희 옆에 계신 이해동 목사님, 이런 여러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듯이 1974년 10월 24일에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헌법회의에서 민청학년, 인혁당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이런 일도 한 줄도 보도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중앙정보부원이 출입하면서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나 방송을 내보낼 때 남산에 가서 고문을 하고, 이런 식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통해서 유신 독재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 인혁당이나 민청학년에 대한 고문부터 온갖 인권 유린, 박정희의 폭정, 이런 데 대한 보도가 계속되자 마침내 12월 말부터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 탄압을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모든 민중이 참여하는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민중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독재자 박정희는 유신 10월 1972년 유신 독재 이래 처음으로 최대 위기를 느끼고, 마침내 1975년 3월 10일부터 당시 동아일보 사장 김상만 씨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조약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부터 엿새 동안 단식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3월 16일부터 저쪽부터 이쪽에 정체불명의 폭력배 200여 명이 농성하고 단식하던 동아일보 사원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더니, 마침내 그날 새벽부터 군대에서 사용하는 탐조등을 비치면서 그 폭도들이 난입해서 쇠망치, 먹글, 몽둥이를 들고 200여 명을 거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단식하던 기자들은 저 해화동에 있는 우석대 병원으로 강제로 끌려갔고, 저희는 그날 새벽 5시부터 편집국 기자들과 출판국 기자들을 시작으로 새벽에 동틀 무렵에 동아방송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문으로 한 사람씩 걸어와서, 그 이후에 그 113명 중에 아무도 이 회사에 복직되지 못하고
이 회사에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하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아일보에 대해서 원한만 가지고 살았냐? 저희는 그날 바로 오후에 저쪽에 지금 프레스센터 자리에 신문회관에 모여서 동아일보는 민중의 성원을 배신했다. 오늘로 동아일보는 죽었다. 우리는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 동아투위 위원들이 가슴 아픈 것은 그동안에 113명 중에 무려 20분이 감옥에서 얻은 난치병, 생활고에서 온 온갖 그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무려 20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에도 송재원 위원이 동아방송 PD 출신 송재원 위원이 40년 동안 직업을 구할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타임지 강사를 하다가 과로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그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돌아가시는 이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국 그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바로 이 건물에는 3층에 우리는 편집국, 4층에 동아방송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일민미술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일민은 바로 우리를 폭력배를 동원해서 거리로 몰아낸 당시 동아일보 사장 김상만 씨의 아버인데, 우리를 쫓아내고 이렇게 여기다 미술관을 짓고 카페를 차리고 철면피하게도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아일보는 1920년에 일제 조선 총독부의 신문 발행 허가를 얻어서 친일파 김성수가 국민주주신문을 사유한 신문입니다. 그 위에 일제 온갖 아부를 다하고 마침내 전두환 정권 그 이후에 굴종을 계속하다가 저희를 쫓아낸 뒤에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은 일본말로 찌라시라고 말하는 신문으로 전락하고, 또 여기서 만든 채널A는 온갖 거짓말을 대량 생산하는, 정말 저런 채널이 왜 있어야 되는지, 심지어 광주 5.18 때 북한군이 와서 광주 시민군을 도왔다는 이런 소설을 쓰는 더러운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전국 언론노조의 우리 동지들 그리고 여러 언론단체 분들이 와 있는데, 저희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이 실현되지 않는 한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언론계 후배들과 함께 이 후회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이 쓰레기 같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지금 지상파 방송들을 상대로 민주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2012년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2017년에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언론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마침내 자유언론, 공정방송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싸울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와 행사를 같이 해오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이해동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직 젊어 보이시죠? 이분은 우리가 쫓겨날 당시에도 우리하고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그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삶의 동아투위 명예위원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명예스러운 그런 제 칭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그런 동지들과
기쁨과 슬픔을,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그건 아마 제 생애의 가장 큰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바른 관계를 맺자고 그러면은 말이 통해야 됩니다. 진정한 말이 통해야 됩니다. 참말이 통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니고. 그래야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고 나라도 언로가 막히지 않고 바른 언론이 있을 때 비로소 밝은 사회도 될 수 있고 좋은 나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산불이하고 부정하고 불법한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가 바로 서자고 그러면은 언론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 동아투이는 언론사의 하나의 심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가 없으면은 촛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그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동아투이야말로 우리 언론사의 하나의 심지라 혹은 불꽃이라 저는 그 불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불씨가 우리나라를 온전한 참된 언론을 내 불길을 일으키는 그러한 큰 역할을 마침내 꼭 하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 동아투이 위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동지들이 40여 년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바른 언론을 위해서 투쟁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역사에 희망을 갖고 여러 동지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격려를 보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 이기십시다. 고맙습니다.